반갑습니다. 반영구 화장 기술 중에서 눈썹의 기술 종류, 그다음에 수강의 난이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번엔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좀 너무나 많이 이제 모르시는 분들이 계셔서 좀 어려운 거를 좀 이렇게 다뤄드리려고 했었는데, 좀 기초적인 거 모르시는 분들이 너무나 이제 많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이제 짚고 넘어가는 차원에서 몇 가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제 반영과장 기술은 굉장히 이제 다양합니다. 엄청나게 이제 많은 건 아니고 몇 가지의 이제 기술이 있는데, 그 시술 역사가 가장 이제 오래된 기술부터 제가 좀 설명을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려볼게요. 자, 수지기법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수지기법. 자, 수지기법은 예를 들어서 눈썹이 이제 이렇게 있습니다. 눈썹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으면 이 전체적인 눈썹 부위를 어떻게 채워 넣느냐 하는 거예요. 근데 수지는 말 그대로 한 땀 이렇게 생긴, 예를 들어서 바늘이 이렇게 생겼어요. 이렇게 제가 이제 이 수시개를 꽂았는데 수지펜에다가 이 공간을 이렇게 찔러서 색소를 묻혀서 찌르면 점이 생기겠죠. 이렇게 전체적으로 채워 넣는 기술을 수지 기법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가장 역사가 오래된 시술 기법입니다. 지금은 색소가 좀 이제 부드러워지고 약간 다양성을 띠고 있지만, 과거 수십 년 전에는 그냥 집에서 우리 이제 문구사 문방구에서 파는 잉크, 여러분들 그 옛날 펜글씨 쓰는 잉크가 있어요. 아시는 분 이제 한 5, 60대는 아실 것 같은데, 그 잉크를 그냥 이제 바늘에 찍어서 그래서 피부에 이렇게 그냥 찌르거나 찔러서 뜨거나 이런 방식으로, 과거에는 몇십 년 전에는 뜬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뜬다라는 기술로 시술했던 기술입니다. 자, 떠도 찔러서 떠야 되겠죠. 그래서 이 기술은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시술되어지고, 자, 찌르거나 또는 찔러서 뜨거나 이렇게 해서 시술이 되어집니다. 이 수지기법은 반영구화장 기법 중에서 가장 배우기 쉬운 기술이고, 이 수지기법을 일반 기술자들이 좀 마케팅이나 좀 이렇게 특별하게 보이기 위해서 또 다른 이름으로 붙여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이제 이런 다른 이름을 붙여놓더라도 기술에는 변함이 없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수지기법은 찌르거나 찔러서 뜨거나 이렇게 하는 기술이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손재주가 좀 있으신 분들은 하루만 배우면 될 정도로 기술의 난이도를 따지면 좀 매우 이제 낮은 편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술의 난이도는 상중하 중에 하입니다. 자, 머신 수지기법입니다. 자, 얘는 그냥 수지기법이라고 했어요. 근데 머신 수지는 뭐냐? 일부 기계로, 머신 수지는 기계로, 자, 이런 기계로 기계가 윙 돌아갔습니다. 윙 돌아가면 기계는 이제 계속 왕복 운동을 하겠죠. 색소를 찍어서. 그러면 윙 돌아가는 것을 이제 살짝 찍어서 찍힘으로 인해서 점 모양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제 하는 기법인데, 이 기술은 이제 눈썹에는 이제 잘 사용을 하질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옛날에는 기계도 이제 크게 막 좋지도 않고, 이제 그래서 그냥 오로지 수지기법으로만 이렇게 했었는데, 최근 몇 년 사이에 이게 이제 스칼프 마이크로 피그먼트, 그러니까 SMP라는 이름으로 국내에 들어온 기술입니다.
머신 수지 기법이 이게 이제 일부에서는 영어 이름이 사실 알고 보면은 머신 수지라고 하는 것은 이제 뭐 한문이기도 합니다만은 한국말이죠. 그런데 이걸 이제 도트 기법이라는 이름으로 들어온 거예요. 도트, 점을 찍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술 자체가 애초에는 눈썹 부위에 사용이 됐지만 시술 부위가 얼굴에서 머리 부분으로 옮겨진 겁니다. 그래서 이 기술의 특징은 뭐냐면은 찌르기만 할 뿐이에요. 얘는 뜯지를 못해요. 아까 수지 기법은 찌르거나 찔러서 뜨거나 하는 기법이 있었지만 얘는 기계는 머신 수지는 그냥 찌르기만 한다. 얘로 찔렀다가 뜨는 기술은 없습니다. 얘를 떴다 그러면은 점이 엄청나게 크게 시술이 되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로지 얘는 찌르는 기술밖에 없는 거 아주 간단합니다. 그래서 이 기술 역시 특별히 어려운 기술이 필요하지 않고 단지 수압 조절만 가능한 기술자. 수압, 자 깊이 들어가고 얕게 들어가고 하는 그것만 인지를 하면서 시술을 하는 기술자면은 그냥 뭐 하루 이틀 만에 배울 수 있는 기술이 됩니다. 이 기술, 자 머신 수지, 즉 이제 도트 기술이라고 하는 거, 이 기술은 기술의 난이도는 사실 상중하 중에 하입니다. 수지 기법도 하고 머신 수지도 하예요. SMP 하시는 분들이 그게 왜 기술이 하냐라고 이제 만약에 뭐 저한테 반문을 하시면 언제든지 공식 창에서 저를 부르십시오. 제 논리를 이길 수 있으신 분이 있으시면 근데 SMP에서 타투 기술을 접목을 시킨 거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단지 머신 수지, 점을 찍는 방법에서 이 기술 난이도가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저한테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는 엠보 수지 기법입니다. 엠보 수지. 자, 엠보 수지라는 게 뭐냐? 자, 엠보침이 있습니다. 엠보침. 자, 엠보침이 있는데 이 기법은 엠보 니들로 수지 기법처럼 인용하여 시술하는 기법이다. 자, 이 기법은 약 3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뭐냐면 이런 눈썹이 있는데 자, 긋기가 아니고 자, 얘를 찔러서 뜯으려고 하는 기법입니다. 자, 찔러서 뜯습니다. 이렇게 자, 소리가 들리나요? 찔러서 자, 뜯습니다. 자, 이런 방식으로 시술하는 엠보 수지 기법인데 오늘날의 엠보 수지 침은 초미세로 만들어지죠. 지금 이 니들 같은 경우에는 21에 15입니다. 한국에서 기능성 니들로 판매되고 있는 니들 중에는 가장 가늘게 만들어진 보강대가 만들어진 3D 엠보침이에요. 그래서 이 니들은 휘어지지가 않아요. 자,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요즘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재료상에서 파는 지금 긋기 전용 엠보침으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엠보 수지 기법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침은 침인데 이렇게 뜯으면 이게 점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선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엠보 수지 기법을 할 수 있는 니들은 별도로 여러분들 나와 있습니다. 바늘의 간격이 좀 듬성듬성하게 만들어져 있는 기술입니다. 제품입니다. 이 제품을 여러분들이 사셔서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수지 기법으로 하는 시술 시간보다 엠보 수지로 또는 이제 이열로 여러 개의 바늘로 이렇게 동시에 찌르는 기법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른 시술 시간을 자랑하기도 합니다. 이 기술 역시 어려운 기술은 아닙니다. 바늘만 여러 개가 달려 있다. 이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수지 기법을 일반 수지 기법을 엠보 니들과 같이 비슷하게 생긴 그런 듬성듬성한 바늘로 찌르거나 또는 찔러서 튕기거나 하는 기술로 만들어내는 기술이 엠보 수지 기법입니다. 이 기술 난이도는 역시 중하 정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화장형 눈썹 기법입니다. 또는 그라데이션 기법이라고도 하고요. 이 기술은 이제 원래 기계로 화장하듯이 눈썹을 만드는 기법인데, 또 이제 반영구 화장 기법 중에서는 눈썹 문신 기술에서는 또 수지 기법과 같이 좀 가장 오래된 기술 중에 하나입니다. 좀 후배 기술자분들이 자꾸 이게 다른 이름으로 붙여 놓아서 그렇지, 자꾸 다른 이름으로 붙여는 헷갈리는 기술이 되는 거예요. 이 기술 역시 기계를 잡고 전체적으로 자기 몸 쪽으로, 제 몸이 지금 저쪽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대부분 당기면서 하는 시술 방법입니다. 반영구 화장 기술자들 중에서 99%가 이 당기는 기법을 씁니다. 자, 저쪽으로 몸 바깥쪽으로 밀어서 하는 시술은 그렇게 안정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99%의 기술자들이 젠 폴링 기법을 씁니다. 당기는 기술이에요. 근데 이 당기는 기술을 화장형 눈썹 기법이라고 하지도 않고 그라데이션 기법이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래서 부드럽게 당기면서 시술한다는 의미에서 젠 폴링 또는 미국식에서는 젠 스트로크 기법 이렇게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이 기술 역시 부드럽게 당기는 것이 기술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자, 근데 눈썹이 있어요. 눈썹이 있으면 한 번에 이 정도로 이렇게 막 당기면서 길게 당기거나 지그재그로 길게 당기거나 미는 방법으로 시술하면 되는 것으로 요즘 이제 홍보를 좀 하고 있는 것들이 보이던데, 실제 시술에서는 이 방법으로 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통하지 않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하는 방법은 이쪽 부분에 가장 시술 공간이 넓고 평평하게 생긴 부분에만 이렇게 혹시 할 수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눈썹의 산 부분을 어떻게 시술할까요? 눈썹의 꼬리 부분을 어떻게 시술할까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렇게 길게 당기게 멋스럽게 이렇게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알고 보면 실제 사람에게서는 당기는 게 한 4mm, 5mm 정도밖에 되질 않습니다. 이쪽 시술 공간이 넓은 곳에서는 조금 더 많이 당길 수도 있겠지만, 사람 피부는 고무판이 아니고 마네킹이 아니고 지성 건성으로 막 나눠지기 때문에 니들이 걸림 현상도 많이 일어납니다. 이게 이제 밑걸림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시술 포인트 자체를 한번 릴링하는 자체를 4mm, 5mm 또는 3mm, 4mm 정도로만 합니다. 길게 당기는 방법은 그거는 보여주기 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실제 사람 시술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니들이 깊게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만 연습하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화장형 눈썹 기법은 눈썹 전체를 채우듯이 하는 기법이고, 그라데이션은 두 번째 문제입니다. 자, 이걸 어떻게 채우느냐? 부드럽게 당기면서 채운다. 부드럽게 미는 게 아니고 당기듯이 채운다. 그런데 한번 당길 때마다 이렇게 길게 당기면 안 된다. 사람한테는 그렇게 할 수 없다. 왜? 눈썹에 산이 이렇게 곡선 부분이 있습니다. 곡선 부분을 어떻게 당겨가지고 시술하나요? 그죠?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씩밖에 당길 수가 없다. 눈썹 꼬리도 마찬가지다 하는 겁니다. 이 기술의 난이도는 상중하 중에 중 정도입니다. 여러분들 기술이 특별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원리만 이해를 하시면 누구나 다 따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문제는 핵심 기술입니다. 다섯 번째는 콤보 기술이에요. 이 기술은 두 가지 이상의 눈썹 기술을 섞어서 표현하는 기술입니다. 일반적으로 엠보 기술과 수지 기술을 섞어서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특징은 두 가지 기술을 섞는다는 것인데, 문제는
사람의 피부는 두 가지 기술을 섞어서 하나의 기술처럼 받아들이지 못한다는 것에 있습니다. 결국 이 기술은 좋은 기술이 아닙니다만, 자, 한번 여기 우리 제자분이 이제 연습한 건데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기술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기술은 뭡니까? 자, 수지 기술이나 화장형 눈썹으로 이쪽 부분에는 되어 있습니다. 반대로 머리 부분에는 엠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성기법과 전기법 또는 면기법이 짬뽕이 되어 있는 기술이에요. 이 기술을 우리가 콤보 또는 콤비네이션 이렇게 부르는데, 이 두 가지가 접목이 되어 있는 기술은 빠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시술 직후나 또는 그 일시적으로만 그럴싸하게 보이는 기술이고, 실제적으로 빠지는 속도가 다르기 때문에 좀 지저분하게 보일 수도 있는 기술입니다. 자, 이 기술은 사람 피부가 지성, 건성 또는 뭐 나이가 많고 적고 하얗고 또는 하얗지 않고 여러 가지 경우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기술은 사람 피부에 실제적으로 접목을 시키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시술하지 않습니다. 시술하지 않고, 또는 이제 한 두 달, 석 달만 지나게 되면은 두 가지 기술이 확연하게 구분이 되어지기 때문에 일체감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 기술은 실제 사람에게 부적합한 기술이기 때문에 기술의 난이도는 없습니다. 자, 3D 엠보 선 기술입니다. 3D 엠보 선 기술. 여러분들이 지금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기술은 3D 엠보. 자, 이렇게 우리가 엠보 선을 연출하는 기술을 우리가 3D 엠보 기술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은 중국의 정통 엠보 기술, 약 30년 역사를 가지고 있는 중국 정통 엠보 기술을 바탕으로 한국형 극기 엠보 기법으로 바꾸어 놓은 기술입니다. 결국 이제 3D 엠보 기술은 한국의 엠보 기술의 원조입니다. 이 기술은 제가 만들었기 때문에 약 27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술은 엠보펜 그립법 얼마나 똑바로 잘 잡느냐, 자, 얼마나 똑바로 잘 잡느냐 하는 엠보펜 그립법, 그 다음에 기술자의 시술 위치, 자, 눈썹에 머리를 할 때, 꼬리를 할 때, 몸통을 할 때 제가 이쪽에, 자, 엠보펜, 자, 이쪽에 제가 정중앙에 앉아 있느냐, 아니면 약간 삐딱하게 앉아 있느냐, 아니면 저쪽으로 삐딱하게 앉아 있느냐, 이게 이제 시술자의 시술 위치가 되겠습니다. 자, 시술 방향입니다. 시술 방향. 시술 방향은, 자, 이쪽 눈썹을 만들 때는 이쪽에 앉고 저쪽 눈썹을 만들 때는 저쪽으로 가는 게 아니고, 양쪽을 제가 이쪽에 앉아서 양쪽을 다 만들어내는 오리지널 방법입니다. 빙글빙글빙글 가면서 시술하시는 분들은 다시 배우시기 바랍니다. 자, 네 번째, 엠보침 시술 각도입니다. 자, 이렇게 체결을 한 이후에 눈썹, 머리, 몸통, 꼬리 부분에 시술할 때 엠보침의 각도가 조금은 다르게 형성이 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로 랜딩입니다. 랜딩, 아주 중요한 기술이죠. 3D 엠보 기술에서 랜딩을 못하면 여러분들 선이 예쁘질 않습니다. 랜딩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랜딩의 각도에 따라서 엠보 눈썹 선이 얼마나 수려하고 예쁜가가 결정 지어지게 되고, 한 번만의 랜딩으로 엠보 눈썹은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수압 조절을 하면서 1차, 2차 랜딩을 해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여섯 번째, 도포 기술입니다. 도포는 시술 도중에 하는 상시도포 기술과 시술이 끝나고 하는 기술 도포로 두 가지로 나누게 되는데, 자, 기술 다 만들어 놓고 한 번만 도포하는 게 아니고 그라데이션을 시키는 기술이 있는데, 시술 도중에 여러 번 도포를 하면서 시술하는 걸 상시도포 기술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사람의 혈관색을 보면서 시술이 끝난 이후에 도포를 해서 일정 시간을 잠가두는 기술을 우리가 기술 도포라고 합니다. 혈관색에 따라서
잠가두는 시간이 도포하는 시간이 뭐 5분이나 10분이나 15분 이렇게 놔둘 수도 있고, 혈관색에 따라서 도포의 색소도 다르게 선택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7번째. 자, 엠보는 오른손만 가지고 시술할 수가 없고, 수지기법이나 기계기법에서는 이 왼손에 대한 파지법이 특별히 존재하지 않습니다. 수지기법은 또는 기계기법은 그냥 편한 대로 잡으면 됩니다. 편한 대로. 하지만 엠보기법은 편한 대로 잡으면 안 됩니다. 엠보기법은 왜 편한 대로 잡으면 안 되느냐? 자, 엠보기법은 기법의 특성상 그어야 되고 당겨야 되기 때문에 니들이 이렇게 피부에 밀리는 현상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그냥 일반적으로 잡아서는 시술이 되기는 되는데 최상의 퀄리티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자, 8번째, 정선입니다. 정선. 자, 정선이라고 하는 것은 강원도 정선이 아니고, 눈썹의 머리에는 계략적인 선의 개수가 존재하고, 몸통에서도 계략적인 선의 개수가 존재하고, 꼬리 부분에서도 계략적인 선의 개수가 존재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눈썹의 머리는 5개다, 6개다, 5개다 이렇게 만약에 말씀을 드리면 사람의 두상이나 얼굴형이나 그 다음에 좋아하는 눈썹의 모양에 따라서 개수가 달라지기 때문에 계략적이라는 표현을 하게 된 것입니다. 9번째는 수압입니다. 수압. 자, 반영구 화장 기술 중에 수압에 가장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 바로 엠보 기술입니다. 엠보 기술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번만에 랜딩을 해서 선이 만들어지질 않습니다. 자, 만들어지긴 만들어지는데 지속력과 유지력에서 차이를 보인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일정하게 랜딩을 할 수 있는 기술이 필요한데, 많은 수강생분들이 이 수압 얼마만큼의 힘으로 누르느냐 하는 것, 이게 사실은 배우기도 가르치기도 가장 힘이 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을 가이더로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은 고무판이 아니고 이런 고무판이 아니고 투명 패드판을 이용을 하거나, 그래서 이 자기가 얼마만큼 고무판을 누르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연습을 통해서 인지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수압 얼마만큼 눌러야 한다는 것은 뭐 가르치는 사람마다 이제 좀 다르겠지만은, 뭐 옛날에는 바나나 껍질을 한다더니 여러분들 이런 이제 3M 테이프를 마네킹에서 붙여가지고 한다느니 뭐 이런 방법들이 있긴 한데 말짱 도루묵입니다. 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어요. 아무런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이 저희 이제 아카데미에서 쓰는 투명 패드판이나 이런 것들로 여러분들이 수압을 직접 느껴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고무판으로 연습을 하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자, 이렇게 좀 보거나 이런 방법밖에 사실은 없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분이 힘을 조금 빼라 또는 힘을 조금 더 주어라, 이렇게 침법을 정확하게 배우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10번째로 가상시술입니다. 여러분들 말씀 안 드려도 잘 아시겠지만 마취 안 하고 상처도 나지 않고 아프지도 않는 그런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임상을 많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머신 가이드나 또는 엠보 가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살성 연습을 조금 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가이더 머신은 여러분들 임상에 굉장히 많이 도움을 주고, 타투, 전 미용 문신 분야를 다 피부에 직접 연습할 수 있습니다.
자, 반영구 화장 기술 중에 가장 어려운 것이 역시 이제 3D 엠보 기술인데요. 또는 이제 머신 엠보 기술이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반영구 화장 기술 중에 이 두 가지 기술이 가장 머신 엠보, 그다음에 그냥 정통 엠보, 이 기술이 가장 배우기 힘든 기술입니다. 또 시간이 많이 걸리는 기술이죠. 인스타나 페이스북 등을 보게 되면 만약에 포샵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진짜 기술자와 가짜 기술자가 한눈에 탄로나는 기법이 바로 이런 엠보 기술입니다. 다른 기술들은 포샵 해놓으면 잘 몰라요. 근데 이제 엠보 기술은 포샵을 해놔도 탄로가 나는 것이 엠보 기술입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은 엠보를 정상으로 배운 사람들이면 인스타나 이런 데 이렇게 딱 보시면 야, 저 사람은 다른 사람을 가르칠 만한 실력이 아닌데 저 사람이 왜 수강생을 받지? 이렇게 여러분들 느껴보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엠보 기술이 실력이 좋은 사람과 실력이 좋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기가 매우 쉽다. 포샵만 안 하면. 그래서 이 엠보 기술은 반영구 화장 기술 중에 수강 시간이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의 난이도는 상중하 중에 최상입니다. 가장 어렵습니다. 눈썹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제는 기술이 존재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제가 6가지의 눈썹 기술을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다른 기술이 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름만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만약 같은 기술을 또 다른 이름으로 바꾸어서 부르면 얼마든지 이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반영구 화장 기술은 이 신엠보, 한국 3D 엠보가 만들어진 게 벌써 27년입니다. 기술 교범이 나온 지가 벌써 12년, 13년이에요.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부르지 않는 한 이제는 새로운 기술이 나올 수가 없고 이미 선배들이 이거는 눈썹에 적용하는 기술이 맞다, 이거는 아니다라고 임상을 통해서 이미 결정을 지어 놓았기 때문에 이미 이제 다른 기술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우리 반영구 화장 후배님들이 하시는 기술은 이미 다 선배들이 해보고 적용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만 보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은 이미 선배들이 해본 기술이다, 이렇게 알고 계셔도 무방합니다. 아니, 가장 정확합니다. 자, 결론은 기술 개발을 하는 것도 중요하고 지금 있는 이제 기술을 조금 더 이제 뭐 제품이 좋아질 수도 있고 또는 이제 뭐 색소가 더 신제품이 나올 수도 있는 부분입니다. 하지만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의 반영구 화장의 기술들은 이제 더 이상의 이제 발전이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있는 기술을 이제 만들어진 기술로 여러분들이 얼마나 여러분들 기술로 잘 이제 활용을 하느냐 하는 문제만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기술자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